월요일 유튜브 저는 미쿡아재 주한입니다. 오늘은 3월 18일 목요일, 오늘의 미쿡 뉴스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어제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 수는 1290명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는 6만 2천 명 나왔고요. 이제 주중에는 대략 한 이 정도쯤 나오네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나 사망자 수요. 굉장히 내려간 수치이긴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총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는 3029만 명이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한 자의 총 수는 55만 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이제 전체적으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나 사망자 수가 계속 떨어지고는 있지만 지금 이렇게 떨어지다가 좀 둔화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지금 16개 이상의 주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조치를 굉장히 완화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마스크 쓰는 것에 대해서도 지금 의무화를 지금 해지를 한 상태고요. 이렇기 때문에 지금 14개 주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다시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신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감염자 수가 지금 늘어나고 있다고 하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대유행이 올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조짐이 보인다라는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CDC에서 공식적으로 캘리포니아에서 나온 새로운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요거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또 CDC에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국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처럼 이 캘리포니아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도 급격하게 퍼질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소리죠. CDC에서는 계속해서 미국에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급격하게 퍼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고 계속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텍사스나 플로리다 그런 주들에서는 계속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조치를 계속 완화를 어느 정도 완화하는 것까지는 당연히 이해는 가지만 완전히 거의 없다시피 완화를 해버리니까 미시시피 같은 경우에도 마스크 안 쓰고 비즈니스 오픈하는 거 제한 하나도 없이 그냥 오픈을 해버리니까 그런 주들에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조금씩 더 많이 올라간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조치는 계속 저희가 잘 해야 할 것 같아요. 마스크 쓰시고 소셜 디스턴싱 하시고 손 잘 씻으시고 모임 나가지 않으면서 백신 빨리 맞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저께 파우치 국장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이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요거 종료를 하려고 하는데 계속 방해를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파우치 국장도 계속 이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위험하다고 미국에서 방해물이 된다고 계속 경고를 하는 거죠. 조심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브라질은 계속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out of control입니다. 브라질은 어제 단 하루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가 사상 처음으로 9만 명을 넘어갔어요. 9만 명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가장 심했었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심각했었던 나라는 미국하고 인도였거든요. 미국하고 인도는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했었죠. 한때는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가 30만 명도 넘었었는데 그리고 인도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 10만 명 넘었을 때도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은 다들 엄청나게 지금 내려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단 한 나라 트럼프를 계속 따라했던 이 브라질 대통령 때문에 지금 브라질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다고 합니다. 어제 단 하루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는 9만 명이었고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 수도 이틀 연속으로 2,000명을 돌파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브라질에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1200만 명을 지금 육박을 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브라질은 계속해서 전 세계를 봤을 때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나 사망자 수 1위를 지금 계속 매일같이요. 매일 나오는 숫자 그거 1위를 계속 달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슬픈 현실이고요. 브라질도 좀 똑바로 정신이 박힌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또 다른 뉴스를 보면은 브라질에서 지금 네 번째 보건장관을 지금 교체를 해가지고 네 번째 보건장관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네 번째 보건장관이 드디어 의학 계통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에 있었던 이 세 명의 브라질 보건장관은 군대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래요. 네.
역시 브라질 대통령 참 답답하게 정치를 한 것 같고요. 어쨌든 브라질도 빠른 시일 내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좀 빨리 잡아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일본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세가 지금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이랑 다른 나라들처럼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시행을 하고 있었던 국가 비상 사태를 요번 일요일 날 종료를 한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어저께 백악관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시아 혐오 범죄 지금 뭐 거의 이 2배 이상 늘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엊그저께 일어났었던 아시아계를 표적해가지고 총을 난사해가지고 8명이나 사망을 했잖아요. 그 중에 제가 뉴스에서 처음에 아시아인 7명이라고 했는데 지금 뉴스를 보니까 6명이래요. 6명 중 4명이나 한국 사람이었다고 하고요. 어쨌든 간에 백악관에서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미국의 아시아 혐오 범죄는 요것은 분명히 트럼프가 책임을 느껴야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미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인종차별적인 거, 아시아 혐오 범죄, 요런 것들, 그러니까 미국을 완전히 계속 쪼개고 있었던 거, 서로 싸우게 만들었던 거, 그거 다 트럼프가 했었던 것이죠. 트럼프가 요 말장난 때문에 사람들을 계속 쪼개고 서로 싸우게 붙여놨어요. 정치적인 면에서도 민주당, 공화당 완전히 둘로 쪼개서 싸우게 만들고 인종차별적인 것도 뭐 백인이랑 아시아인들, 흑인들, 히스패닉들 서로 다 싸우게 만들고 역시 트럼프 할 말을 잃게 만드는 사람이고요. 계속해서 이 트럼프가 예전에 해왔었던 그 행동들에 대해서 이 나비 효과식으로 점점 더 커져서 사회적으로 이제 물의를 일으키다 보니까 요거 계속 뉴스에서 나올 때마다 정말 트럼프에 대해서 혐오감을 느끼고 짜증나고요. 트럼프 제발 다음 대선에 안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저께 아이다호에서 어느 한 60대 부부가 이제 트럭을 몰고 뒤에다가 캠핑카를 끌고 신나게 이제 여행을 가다가 어느 한 굉장히 높은 다리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그 트럭이 다리 밑으로 떨어질 뻔했는데 그 뒤에 달린 트러블 트레일러 있잖아요. 그 트러블 트레일러가 딱 걸쳐가지고 이 트럭만 다리 난간 밑으로 이렇게 매달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 상태로 1시간 동안이나 있었다고 해요. 1시간 동안 있으면서 이제 겨우 이제 소방차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구조해야 할지 생각을 하다가 굉장히 노력을 했겠죠. 노력을 해가지고 1시간 만에 구조를 했다고 합니다. 60대 노부부 두 분 다 구조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 안에 있던 반려견까지 잘 구조를 했다고 합니다. 사진을 봤는데 아찔하더라고요. 엄청나게 높은 다리 위에 그 트럭만 이렇게 매달려 있는데 그 트러블 트레일러랑 그 트럭이랑 이어주는 그 고리 있잖아요. 그 고리도 이멀전시 이렇게 달아놓은 쇠사슬이 있습니다. 그 쇠사슬 2개로만 달랑달랑 매달려 있더라고요. 그 상태에서 1시간 동안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겠습니까? 막 밑에는 30m나 떨어져 있었다고 해요. 30m 협곡으로, 밸리로 떨어질 수도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1시간 동안 밑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에 떨었다고 하니까 생각만 해도 아찔하고요. 그래서 뉴스에는 굉장히 좀 극적이게 영화 같은 그런 구조였다라고 그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엊그저께 일어난 아틀란타 총격 사건에 대해서 이제 경찰은 이것은 아시안 혐오 범죄가 아니라 용의자는 성중독자여가지고 이렇게 마사지샵 쫓아다니면서 이제 총을 난사한 거다라고 이제 경찰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정황상 봤을 때 아시안들만 이제 6명이나 사망을 하고, 그리고 그 용의자의 페이스북을 보면은 거기에 그렇게 적어놨어요. 중국은 세계의 악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시아인들에 대한 혐오적인 말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해요. 어쨌든 간에 경찰 말에 따르면은 이 용의자는 성중독자여가지고 이런 일을 벌였다 하고, 그리고 용의자의 아빠는 교회 목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들은 굉장히 성실한 이제 교회에 잘 다니던 굉장히 착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는 해요. 뉴스에는 그렇게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이 용의자를 잡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은 바로 이
용의자의 아빠인 목사였다고 합니다. 이 목사가 경찰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범인은 내 아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동차에 GPS 추적 장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을 알려줘가지고 1시간 만에 이 용의자를 잡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용의자를 잡을 때 그 용의자는 이제 플로리다로 내려가고 있었다고 해요. 3번 총격 사건을 일으킨 다음에 플로리다로 내려가서 또다시 범행을 물색을 해가지고 4차, 5차, 6차까지 그렇게 범행을 저지를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빨리 잡을 수 있었어는 좋았는데 그런데 좀 너무 안타깝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그리고 미국 상원에서 대기업들이 CEO의 이제 고액 연봉을 주고 싶으면은 그 고액 연봉을 줄 수 있을 만큼의 더 많은 법인세를 내라고 그런 법안을 이제 발의를 했다고 그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의회에서는 대기업들, 중소기업들 말고 대기업들 그리고 부자들 있잖아요. 40만 불 이상 버는 개인들, 그런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부자 증세죠.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이제 더 많이 내라는 거죠. 그것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연히 실행이 돼야 하는 그런 법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지금 빈부격차가 너무 벌어졌어요. 빈부격차는 줄여야 합니다. 빈부격차가 계속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요것은 나중에 사회에 갈등을 일으키고 그리고 나중에 크게는 전쟁까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요거는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빨리 빈부격차 줄여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미국 IRS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경기부양책 이 스티뮬러스 체크 1,400불 지금 9천만 명에 벌써 돈을 지급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저께 제 은행 구좌에 들어가가지고 확인을 하니까 들어왔더라고요. 개인당 1,400불씩 들어와가지고 5,600불 들어왔더라고요. 최고입니다. 최고고요. 저는 뭐 당연히 그 돈은 고이 모셔놨다가 다 이제 렌트비로 써야죠. 미국에서 가장 지출이 많은 것은 바로 렌트비, 모기지비입니다. 당연히 저는 다 모기지비로 낼 거고요. 그리고 캘리포니아 디즈니랜드는 오는 4월 30일 날 오픈을 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디즈니랜드, 캘리포니아 디즈니랜드 같은 경우에는 지난 3월부터 코로나 바이러스가 빵 터진 다음부터 계속 이제 클로즈 해가지고 1년 넘게 클로즈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디즈니랜드는 한때 작년에 여름이 지나고 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격하게 감소를 했을 때 그때 리오픈을 하려고 계속 벼르고 있었는데 결국은 하지 못했죠. 당연히 안 한 게 다행입니다. 여름 지나고 나서 겨울 오면서 엄청나게 코로나 바이러스 2차 대유행, 3차 대유행까지 왔기 때문에 그때 열지 않은 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요번에 4월 30일 날 요 디즈니랜드 오픈을 한다고 하니까 요번에는 잘 오픈을 해가지고 다시는 문 닫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미얀마에 대한 뉴스도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미얀마 같은 경우에는 군부가 더 강하게 시위대들을 진압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은 계엄령도 지금 곳곳에 선포를 한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얀마는 점점 더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되어 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미얀마 국민들, 미얀마 시위대, 군부 독재 하에 완전히 지금 고립되어 있다고 해요. 정말 안타깝고요. 미얀마에서 더 이상 유혈 사태 나오지 않게 일이 잘 해결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빨리 이 민주화 운동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미국 주식시장을 보자고요. 오늘 미국 주식시장 오픈을 하자마자 살짝 소폭 상승을 하지 않고 소폭 하락을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미국 국채 수익률이 지금 14개월 만에 이제 최고치를 찍었다고 해요. 최고치를 찍으면서 이제 국채가 이렇게 수익률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나스닥 같은 주식은 계속 떨어지죠. 그래서 나스닥은 지금 하락세로 지금 출발하고 있고요.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어제는 3대 지수 모두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33,000포인트를 돌파를 하면서 또 사상 최고치 경신을 했다고 하고요. 어저께요. 어제. 어쨌든 어제 이렇게 주식시장이 오를 수 있었던 이유는 연준 의장인 파웰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얘기를 잘했다고 해요. 미국은 이 제로금리 요것을
계속 유지를 할 것이다. 2023년도까지 계속 유지를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못 박아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미국 경기는 살짝씩 상승을 하고 있지만 긴축 완화를 할 때는 아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로금리는 계속 갈 것이고, 그리고 본드는 우리가 계속 살 것이다. 그러니까 돈을 계속 풀겠다는 소리죠. 어제 그렇게 파웰 국장이 그렇게 얘기한 뒤로는 주식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아가지고 이제 상승을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곳곳에서 인플레이션이 조금 보이고 있고, 그리고 국채 수익률이 오르다 보니까 나스닥 같은 경우 기술주로 중심을 해가지고 계속 하락으로 출발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아시아 증시 같은 경우에는 어제 미국 주식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아시아 증시도 이제 덩달아 같이 올라갔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에서 이 테슬라 자동차의 오토파일럿, 이 자율주행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오토파일럿에 대한 조사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을 켜놓고 가다가 트럭 밑으로 빨려 들어가가지고 엄청나게 큰 사고가 나서 사망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온다고, 그것 때문에 오토파일럿에 대한 이제 조사가 들어갔다고 하고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테슬라 운전자가 오토파일럿 켜고 가다가 경찰차를 뒤로 박았다고 합니다. 오토파일럿 문제라고 하면서 이 운전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하지만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 오토파일럿은 운전하는 보조장치지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손은 항상 이 핸들에 있어야 되고, 비상 상황을 대비해가지고 운전자가 잘 대비해야 한다라고 테슬라는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요 도로 교통안전국에서 테슬라 자동차의 오토파일럿 어떻게 조사를 해가지고 나올지 한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저께 제가 뉴스에서 알려드렸을 때 혼다 자동차 이제 북미 공장 있잖아요. 미국하고 캐나다에 있는 이제 혼다 자동차 공장이 일주일간 멈췄다고, 반도체 부족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뉴스에도 나오는 거 보니까 이 혼다에 이어서 도요타 공장도, 그러니까 북미 공장이요, 미국하고 캐나다에 있는 도요타 공장도 지금 반도체 부족 여파로 지금 멈춰섰다라는, 생산 공장을 지금 멈춰섰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 부족은 요번 연도는 계속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 칩 가격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삼성이나 뭐 대만의 TSMC 뭐 그런 데는 계속 잘 나갈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모건 스탠리에서는 이 암호화폐에 대한 이제 직접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암호화폐 투자 펀드를 지금 만들어 가지고 출시를 했다고 합니다. 이 출시를 한 뒤에 이 암호화폐 대장격인 비트코인은 또 계속 상승을 해가지고 56,000달러를 돌파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유가는 0.3% 정도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락을 한 이유는 지금 미국 오일 재고가 4주 연속 지금 쌓이고 있다라고 그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어쨌든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제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셨다면은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 love with all your heart. Missing someone.